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스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적인 지지와 저항, 동적인 지지와 저항을 통해서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익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지와 저항에 많은 포커스를 맞추시고 지지와 저항을 찾아내고자 하는 노력을 정말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이 트레이딩에서의 기본은 바로 지지와 저항을 찾아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세션 피보나치에 대한 심도 있는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진행을 해보겠는데요. 피보나치 다들 알고 계시죠? 피보나치가 어떤 무핍이 모여서 스윙핍을 이루고 스윙핍이 모여서 또 하나의 점보핍, 또 점보핍이 모여서 뭐 더 큰 단위의 어떤 추세를 만드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무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무핍, 무브죠. 움직임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보고 계신 화면이 유로달러의 데일리입니다. 데일리.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언뜻 볼 때 어떤 움직임이 있었나를 보면, 이게 사실 날짜가 굉장히 길죠. 작년 11월부터 뭐 요것만 봐도 몇 개월 됩니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아직은 이 움직임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조금 줄여서 보면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또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크게 보면요.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또 두 달간 이런 움직임이 있은 후에 이런 움직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피보나치로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어떤 진입자리를 좀 피보나치를 통해서 잡아볼까를 한번 고민해 볼게요. 자, 근데 항상 존재가 돼야 되는 건 지지와 저항이에요. 지지와 저항. 예를 들면 이렇게 보면 일봉상 여기가 저항이란 말이에요. 또 이렇게 보시면 일봉상 여기가 또 지지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지지와 저항 사이에 지금 놓여 있어요. 유로달러는. 그러면 피보나치를 일단은 요 왼쪽에 있는 큰 레인지가 아직 벗어나지 않는 한은 요게 하나의 무브가 되는 겁니다. 무브. 물론 일봉이기 때문에 하나의 뭐 이거를 스윙으로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 일단 쉬운 개념을 먼저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의 움직임이고 지금 그거에 대한 되돌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요거에 대한 겁니다. 현재는. 자, 일단 여러분들이 피보나치의 숫자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자, 제 걸 보시면 23.6이 있죠, 38.2가 있죠, 50이 있죠, 618 있죠. 다 비슷할 겁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를 추가하실 게 76.4가 보통 쓰는데 저는 78.6을 써요. 이거는 나중에 배우실 하모닉 패턴에서 사실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86이 요즘 더 쉽게 말해서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886이라는 뭐 흔한 말로 현대 개념에서의 피보나치 개념이 하나가 도입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00%를 넘어서 제가 동영상 시황 때 자주 말씀드리는 127과 161.8이라는 이 수치를 여러분들도 똑같이 입력을 하세요. 뭐 어떤 분들은 23.6을 빼는 분도 계세요. 외국 사람들은 23.6 뺍니다.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뭐 전체에서 23.6 정도는 뭐 그렇게 싸 보이지 않는다, 이런 반응을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어찌됐든 23.6이라는 자리가 항상 반응이 있어 왔기 때문에 저는 23.6을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핍이라는 얘기는 이거에 대한 무브가 어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는 우리가 파동상 이게 뭐 이렇게 하락을 할지, 여기서 하락이 멈추고 이렇게 다시 반등할지는 이건 사실 우리 같은 개미들은 잘 몰라요. 예측은 할 수 있어도 이걸 우리가 시장을 만들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그 전세계 트레이더들의 싸움의 결과물이 결국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대응을 하는 건데, 자, 통상적으로 본다면 어떠한 움직임이 왔을 때 지금 보세요. 이렇게 하락하는 것이 1.37에서 1.27까지 1000핍 정도가 하락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싸 보일 거 아닙니까? 가격이 싸다. 그럼 이게 비싸 보이는 순간이 얼만큼 가면 비싸 보일까요?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한번 편안하게 해보세요.
1.27에서 싸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는 지금 이렇게 38% 있죠. 이렇게 아우 38%면 돼도 비싸 이거. 아유 빨리 더 떨어져 하고 막 매도 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어떨 때는 이렇게 61.8%까지 와요. 사람들이 싸다고 인식을 하는 거겠죠. 싸다고 인식한 사람들이 이렇게 61. 하나 다 찍을게요. 하나 그리고 어떨 때는 이렇게 61.8까지 와요. 네. 그러면 61.8%부터는 아유 진짜 비싸. 이거 팔았는데 또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팍 내려가든가 아니면 또 이렇게 지지가 돼서 이 정도면 또 싸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78.6까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와, 이렇게 다시 또 뭐 내려가든가 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어떤 경우는 이게 레인지를 돌파해 버려요. 그럼 더 이상 이건 무핍이 아닙니다. 요거에 대한 무핍이 아닙니다. 더 큰 단위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 움직임에 대한 피보나치를 지금 가지고 우리가 거래를 하는 거야. 우리가 딜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트레이더니까.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사고 팔 것인가를 정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조금 큰 단위로 볼게요. 아이고 너무 커졌네요. 어찌됐든 현재 지금 왼쪽에 어떤 흐름이 조금 셌기 때문에 38%에서 이제 반응이 왔어요. 여러분들 38%에서 반응이 왔고, 물론 이제 요거를 다시 돌파를 한다면 우리가 지지와 저항에서 얘기하듯이 38%가 지지가 되고 요게 이렇게 61.8%까지도 갈 수 있겠고, 또는 50% 선을 맞고 사람들이 비싸다고 생각해서 이걸 또 이렇게 하락할 수가 있겠죠. 자, 요거를 그러면 조금 작은 단위로 한번 봐볼게요. 일봉 단위는 이랬고요. 1시간 캔들 한번 봅시다. 캔들 보시면, 자, 일단은 우리가 항상 무브 움직임을 찾아내야 돼요. 그 움직임은 요런 단위에서도 움직임이 있겠죠. 그죠? 요런 단위 움직임이 얼만큼까지 왔나? 일단 요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move. 자, 요거를 요 부분만 제가 크게 확대해 볼게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피보나치를 이렇게 긋습니다. 거꾸로 그랬네요. 요 부분을 이렇게 싹 그었더니 얘들이 50% 선에서 이렇게 이제 지지가 되고, 더 이상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올라갔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오늘 뭐 현재 어떤 변동성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내려왔어요. 자, 즉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레인지를 벗어났기 때문에 요 부분만 가지고 보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현재 제가 시황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일단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먼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피보나치를 볼 때 공교롭게도 23.6%에서 사람들이 싸다고 생각했나봐요. 그래서 일단 바운스가 있어요. 물론 이게 바운스가 일어나다가 다시 요거를 깨고 내려갈 수가 있겠죠.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4시간 캔들로 조금 더 축소해서 개념을 좀 이어볼게요. 아이고, 예. 자, 이 전체 큰 하락에 대해서 이 38%라는 자리에서 이제 반응이 왔어요. 반응이 왔고, 그 다음에 요 부분, 요 스윙 자체만 놓고 보면 현재 요 하나의 무브가 됐든 또는 요 작은 움직임이 보이는 스윙이 됐든 요 개념에서 이제 23%에서 반응이 왔고요. 근데 우리는 거래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려면 지금은 비싸서 만약에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렇게 깨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러면 통상적으로 61.8자리와 78.6자리에서 반응들이 많아요. 통상적인 반응들이 이 자리 굉장히 많이 오는 자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만큼 올라갔던 가격이 61.8%가 디스카운트를 했어. 우리가 예를 들면 어디 뭐 백화점에서 뭐 마트에서 세일을 한다. 세일을 하면 뭐 떨이 같은 게 있죠. 그러면 자, 골라골라 30% 세일할 때 사람들이 달라붙는 사람이 있을 거고, 골라골라 50% 세일할 때 달라붙는 사람이 있을 거고, 골라골라 오늘 뭐 그냥 눈물의 떨이
하는데 할 때 달라붙는 사람이 더 많겠죠. 그 다음에 땡처리, 공장 폐업 이런 때도 달라붙는 사람은 훨씬 많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들은 싼 곳에서 사고 싶어하고 비싼 곳에서 팔고 싶어해요. 이게 현재 이렇게 23.6이라는 자리에서 현재는 지지받고 있지만 현재 모습은 조금 더 가겠다는 표현 같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뭐 주말이고 금요일이고 하다 보니까 뭐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없고, 다음 주가 돼서 이게 비싸다는 표현인지 아니면 싸다는 표현인지 아니면 이게 비싸기 때문에 어떤 다음 주에 어떤 바겐세일 하는지는 봐야 되죠. 그래서 이 올라간 거에 대한 기준을 바로 무핍으로 잡는 거예요. 기준을 더 크게 보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이렇게 박인세를 많이 했는데 나는 여기만 올라오면 사겠다 라는 또 세력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싸졌는데 나는 막 사겠다고 서로 지금 아우성인 거야. 아우성 서로. 근데 어느 시점에서는 다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만큼 올라왔으면 나는 팔겠다라는 그런 기준이 생기겠죠. 그래서 무핍의 개념은 현재 이렇게 하나의 움직임에 대한 피보나치 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과정이 하나의 무핍이 되겠죠. 자, 이거를 똑같은 개념에서요 5분봉에서도 보면 있어요. 5분봉에서 똑같은 그런, 제가 이제 마켓 프랙탈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렸듯이 우주 속에 지구가 있고 지구 속에 뭐 대한민국이 있고 대한민국 속에 뭐 또 사람이 있고 사람 몸속을 쫙 분석해 보면 또 뭐 원자 분자 막 있고 그 분자 안에서 뭐 여러 가지가 삼라만상의 원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뭐 1분봉에도 이런 똑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한번 볼까요? 자, 눈에 보이는 것만 딱 보면 야 어쨌든 뭐가 됐든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하락을 했더니 야 61.8자리까지 오니까 사람들이 에이 이거 비싸 막 서로 팔아대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조금 올라오니까 또 아이 비싸고 또 팔아댔어요. 또 61.8자리 오니까 또 막 팔아대기 시작해요. 이게 현재 61.8이라는 저항인 거죠. 이렇게 했더니 더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이건 지금 요 무핍은 해당이 없는 거죠. 그럼 줄여볼까요? 이건 뭐 이미 해당이 없는 무핍이 되면서 그대로 막 떨어졌어요. 그럼 이 무핍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스윙핍이 되겠죠? 무핍이 모여서 스윙핍이 되는 겁니다. 더 줄여볼까요? 뭐 더 내려갔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여튼 스윙핍은 스윙이 끝나야 스윙핍이 나와요. 스윙이 진행 중일 때는 스윙핍이 안 나옵니다. 뭐 해도 뭐 여기까지 스윙이 됐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박앤세일을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싸다고 생각하고 38.2까지 막 들어오고 또 61.8에서 막 사람들이 또 와까지 왔는데 61.8에서는 사람들이 영 찝찝해. 나 더 이상 안 사. 팔겠다. 막 이런 세력들이 막 늘어나요. 지금도 그러네요. 예,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일단 무핍은 움직임에 대한 피보나치 되돌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1분봉에도 5분봉에도 똑같은 개념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개념을 하나하나 나중에 이해를 하셔서 나중에 엘리엇 웨이브를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 1번 파동에 어느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들어가고 3번 파동에 어느 자리에서 내가 매도를 3번 파동이 어느 자리까지 내려오면 내가 매수를 들어가고 이런 개념들이 나중에 잡히게 돼요. 자, 다음 세션에서 제가 스윙 핍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